모든 일은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그 작은 시작이 바로 나의 건강과 체력을 위한 홈트레이닝이라는 여정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헬스장을 가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30일 홈트레이닝 플랜이란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따라하는 정도였어요. 이걸 한다고 몸매가 진짜 변할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은 작심삼일이라고 했죠. 시작은 반이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첫날 나는 침실 바로 옆 거실의 작은 공간에서 스트레칭 매트를 깔고 조심스럽게 동작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부를 단련하는 크런치, 전신을 사용하는 플랭크, 그리고 온몸의 신경과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스쿼트까지. 매일매일의 과제는 달랐고 난 매일의 계획에 하나하나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근육통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 유혹과 기운이 아무리 없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매트를 깔고 도전을 이어갔죠. 그리고 매일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면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그 뿌듯함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마다 세우는 목표, 그리고 매일 그 목표를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성취감.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축축한 여름날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기 싫었지만 그날 역시 의지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실력은 물론 정신력까지 점점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제 변화를 하나둘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저의 운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며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한 달, 달력을 보니 벌써 30일이 지나 있었고 거실 카펫 위에서 나는 변화를 실감하였습니다. 그렇게 홈트레이닝 플랜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시작은 한 달의 플랜을 넘어 1년, 그리고 평생에 걸친 여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정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썰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힘겹더라도 끝내는 자신을 믿으면 된다고 말이죠. 작은 시작이 만드는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세상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여정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며시 방 안을 비출 때 그 빛은 마치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알리는 듯하다. 지구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은 나의 일상에도 일정한 규칙을 부여한다.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곤 한다. 그런 여정 속에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침에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 7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새벽에 일어나기이다. 처음에는 알람 소리가 그저 귀찮기만 했고 더 자고 싶은 유혹에 자주 굴복하곤 했었다. 하지만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동안에는 세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고 자신의 내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더라도 무작정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스트레칭이 두 번째 습관이다. 잠에서 덜 깬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동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유연성과 함께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서서히 하늘로 뻗어가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는 물 한 잔 마시기. 라는 소소한 습관이 있었다. 밤새 몸은 수분을 잃어가고 탈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침 첫 실과로 물을 마셨다. 그 시원한 수분은 나를 다시 활기차게 하며 내 속에 쌓인 정체된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주는 느낌이었다. 네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거른 채 조급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나가더라도 항상 식사를 챙겼다. 간단한 오트밀 한 그릇에 견과류와 과일을 넣으면 그것이 내 몸을 위한 연료가 되어주었다. 아침 식사는 내가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습관은 명상이었다. 이 활동은 신체적 움직임 없이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 잡음을 걷어냈다. 명상은 나에게 그날 해야 할 일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섯 번째로는
긍정적인 생각 되새기기였다. 매일 아침 일기장에 하루 동안의 목표나 감사하는 것들을 적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러한 생각에 전환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운동하기가 있었다. 가벼운 조깅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내 몸을 다시 활력으로 채워주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엔 텅 비어있던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고 균형 잡힌 기운으로 하루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7가지의 아침 습관들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 아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었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쌓아 올려져 그것이 나의 삶의 풍경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다. 아침의 작은 기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선물임을 잊지 말자. 세 번째 이야기.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우리 몸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하루에 물을 8잔, 즉 약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조언은 잘 알려져 있죠. 이러한 권장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는 성인은 하루에 약 2.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는 음료수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얻는 수분도 포함된다는 것이었지만 이 공고가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하루 8잔의 물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고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건강 격언처럼 자리잡게 되었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실제로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로,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양의 물은 체내에서 소화 과정을 촉진하고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화 상태가 더 좋고 변비 같은 문제가 줄어듭니다. 둘째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이점을 줍니다. 피부는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더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며 주름과 같은 피부 노화의 징후가 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로, 물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땀을 통해 체온이 조절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실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수분 부족은 탈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수준이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심할 경우 두통, 구역질, 심지어는 혼수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게 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8잔의 물이라는 조언은 일종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신체 활동 정도, 날씨,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을 기르고 전신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물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 어느 가을 아침, 할머니 김영자 씨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 창가에 앉아 차분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꿀차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식품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손자에게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손자 민수는 일주일간 감기에 걸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건강을 빨리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자연식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에 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엔 아직도 자연이 주는 혜택을 잊지 않고 살지만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안타깝단다. 할머니는 말하며 부엌 선반 위에 진열된 유리병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꿀은 천연항생제로 불릴 만큼 많은 효능이 있단다. 그냥 마셔도 좋지만 레몬과 함께 따뜻한 차로 만들어 마시면 몸속 독소를 없애줄 뿐 아니라 감기 증상도 완화해준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꿀과 레몬을 뜨거운 물에 넣고 민수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파프리카를 꺼내 보여주며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가득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제격이지. 채소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높아 날 것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단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진 것은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왔단다. 알리신 성분이 세균을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이지. 먹기 힘들면 요리에 넣어 먹으렴. 그리고 할머니는 양파즙에 담긴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양파즙인데 매일 조금씩 마시면 감기 예방에 좋다란다. 그 다음엔 생강차로 이어졌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줘. 그리고 그 효과 덕분에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많이 들었어. 감기에 걸렸을 때는 특히 좋단다. 라며 따뜻한 물에 신선한 생강을 직접 갈아 넣고 민수에게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검은 콩을 소개했는데 이 작은 콩들은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단다. 하루 한 줌씩 먹으면 혈액순환도 돕고 면역력도 높아질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준비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며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연식품들이 가진 효능에 대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다짐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할머니가 말해준 식재료들을 더 많이 먹고 건강을 잘 챙길게요. 이후 민수는 건강을 되찾았고 할머니의 가르침 덕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면역력 강화의 비밀은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자연식품들 속에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작은 수업 이후 민수는 건강의 중요성과 자연의 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항상 할머니의 조언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건강을 지켜나갔습니다.